어스름이 조용히 내려앉는 저녁입니다. 창호지 너머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이런 밤이면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오르곤 합니다. 한 젊은이가 저를 찾아와 무거운 마음을 털어놓았던 바로 오늘 같은 밤이었습니다. 가까운 법과 나누었던 사소한 이야기가 오해를 낳고 그 오해가 또 다른 말을 만들어내면서 끝내는 서로에게 깊은 생채기를 남기고 말았다는 이야기였지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속에서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그 아픔의 깊이가 고스란히 느껴져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습니다. 한참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나서 저는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을 가리키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십시오. 저 별빛이 수만 년을 달려 우리 눈에 닿는 것처럼 우리가 내뱉는 말도 한번 떠나면 다시는 거두어 드릴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말이 다 어떤 꽃을 피울지 혹은 어떤 가시를 돋게 할지는 아무도 온전히 알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의 무게를 마음속 저울에 달아보고 또 달아보아야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지만 그 힘은 산을 움직이고 바다를 가를 수도 있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바로 그날 그분께 들려드렸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오래전 저희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어쩌면 오늘 바로 우리 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가졌는지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로 낸 생채기는 칼로 벤 상처보다 깊고 그 흉은 평생 마음에 남는다. 이 말을 가슴 깊이 품고 이제 저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민들레 홀씨처럼 흩날린 말들. 볕이 좋고 바람이 잔잔하여 사람들의 마음마저 살랑이게 하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마을은 집들이 서로 어깨를 맞대고 있어 숟가락 개수까지 안다고 할 만큼 정겨운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수백 년 된 커다란 느티나무가 있어 동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나 좋은 일이 있을 때나 그 나무 아래 모여 시름을 나누고 기쁨을 더하곤 했습니다. 공동 우물가에서는 아낙네들이 빨래를 두드리며 집안의 대소사를 나누었고 저녁이면 골목길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차는 그런 살가운 마을이었지요. 그 마을에는 꽃님이라는 아이가 살았습니다. 이름처럼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고와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꽃님이는 그림 그리기를 무척 좋아했는데 특히 들에 핀 온갖 꽃들을 화폭에 담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붓끝에서 피어나는 꽃들은 금방이라도 향기를 뿜어낼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수련이네가 있었습니다. 수련이는 도시에서 살다 와서 그런지 왠지 모르게 새침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수련이를 멀리했고 수련이는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꽃님이는 그런 수련이가 안쓰러워 먼저 다가가 말을 걸고 자기가 아끼는 그림 도구를 나눠주며 마음을 열기 위해 애썼습니다. 하지만 수련이는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지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을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모두들 꽃님이가 으뜸상을 받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꽃님이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자신이 가장 아끼는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시작될 무렵 꽃님이가 애지중지하던 그림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꽃님이는 울상이 되어 그림을 찾아 헤맸고 그 모습을 본 동네 아이 하나가 무심코 이런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제 수련이가 꽃님이 방 주위를 맴도는 걸 봤어. 혹시 수련이가 그런 거 아닐까? 그 말은 그저 아닐까 하는 작은 생각의 씨앗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기름을 만난 불씨처럼 삽시간에 번져나갔습니다. 그 말이 처음 나온 곳은 우물가였습니다. 빨래를 하던 한 아낙이 그 말을 듣고는 옆 사람에게 옮겼습니다. 글쎄, 새로 이사 온 수련이라는 애가 꽃님이 그림을 슬쩍 했다는 말이 있더군. 이야기는 시장으로 옮겨갔습니다. 장을 보던 다른 아낙의 입에서는 이렇게 바뀌었지요. 어머, 들었어? 그 얌전한 척하던 애가 도둑이었대. 꽃님이 그림을 훔쳐서 자기 것인 양 내려고 했나 봐. 도시 애들은 무섭다더니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바람을 타고 천리를 가고 십리 밖에 사람 귀에 가서는 만리의 벽을 쌓는다.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살이 붙어갔습니다. 어느새 수련이는 질투심에 눈이 멀어 착한 꽃님이의 그림을 훔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뻔뻔한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련이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련이네 어머니가 가게에 들르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자리를 피했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련이가 골목에 나타나면 아이들은 도둑이야 라고 외치며 달아났고 돌멩이를 던지는 짓궂은 아이까지 생겨났습니다. 수련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땅만 보고 걸었지요. 그 작은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온 마을이 자신을 향해 던지는 차가운 시선과 날선 말들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하루는 수련이네 집 때문에 누군가 도둑네 집이라고 낙서를 해놓기도 했습니다. 수련이의 아버지가 밤새 그걸 지우고 또 지우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럴 만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지나 꽃님이의 그림은 아주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꽃님이네 강아지가 그림을 물고 가서 자기 집 뒤뜰에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그림은 조금 찢어지고 흙이 묻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은 멋쩍어하며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 저런, 내가 뭘 했어? 설마 애가 그랬겠냐고 하며 자신들의 말을 슬그머니 거두려 했습니다. 꽃님이는 곧장 수련이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주워 담을 수 없는 말들이었습니다. 수련이는 아무 대답 없이 꽃님이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안에는 원망도 슬픔도 아닌 그저 텅 빈 허공만이 담겨 있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수련이네 가족은 새벽 안개가 채 거치지도 않은 이른 시간에 마을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인사도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후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의 무심코 던진 말들이 한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깊은 골을 파놓았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쓰라린지를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그때 마을의 가장 큰 어른이셨던 할아버지가 느티나무 아래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요, 혀는 스스로를 베는 칼날이니 말을 내기 전에 3번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생각하라.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내뱉은 말이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베어버렸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말을 할 때마다 수련이의 텅 빈 눈동자를 떠올리며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생 갚지 못할 빚으로 남게 되었지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무게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삽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밤새 잠 못 이루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의 가벼운 혀 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누군가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바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깃털, 베개와 지울 수 없는 흔적. 수련이네가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오랫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정겹던 우물가는 발길이 뜸해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골목길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면서도 예전처럼 스스럼 없이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지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음 수련이가 그런 거 아닐까? 라고 운을 띄웠던 아이는 죄책감에 며칠을 알아눕기까지 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느 날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수련이가 마을을 떠났어요. 제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무거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다 들은
할아버지는 말없이 아이를 바라보다가 창고에서 낡은 깃털 베개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에 베개를 쥐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오시지요. 할아버지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아이의 젖은 눈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그 베개를 칼로 찢어 그 안에 든 깃털을 바람에 모두 날려보내 보십시오. 아이는 할아버지의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꾸짖음이라 여기고 시키는 대로 깃털 베개를 찢었습니다. 그러자 하얀 깃털들이 약속이나 한 듯 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깃털들은 민들레 홀씨처럼 흩어져 마을 곳곳으로, 산 너머로, 들판으로 제각각 날아가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수만 개의 깃털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텅 빈 베개싯을 가리키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방금 날려보낸 깃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주워 이 베개싯에 담아오십시오. 그 말에 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깃털들이 어디로 날아갔는지 알 수도 없고 설령 안다 해도 저렇게 흩어진 깃털들을 어떻게 전부 다 주워 담을 수 있겠어요? 아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아이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이 바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진실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바로 저 깃털과 같으니라. 한 번 뱉은 말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다시는 주워 담을 수 없음을, 그리고 그 흔적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는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이 바로 저렇게 흩어져 버린 깃털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들이 수련이의 마음 곳곳에 박혀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는 것을 비로소 온몸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과를 한다고 해서,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이미 흩어져 버린 말들을 없었던 일로 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좋은 기억은 쉽게 빛이 발해도 아픈 기억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그 사람을 괴롭히곤 합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 아물지만 말로 인해 생긴 마음의 상처는 겉으로는 아문 것처럼 보여도 굳은 날이면 다시 욱신거리고 쓰라려 오는 법이지요. 수련이가 떠난 빈집을 볼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말이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보았습니다. 그 빈집은 그들이 얼마나 경솔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의 혀가 얼마나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었는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거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이 너무 슬프지 않겠습니까? 말에는 이처럼 무서운 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누군가를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따뜻한 말 한마디의 힘. 시간이 흘러 마을의 아픔도 조금씩 옅어질 무렵 마을에 한 젊은이가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가람이었는데 그는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한 번 입을 열면 그 말에는 언제나 깊은 생각과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시 마을에는 아버지의 대를 이어 도자기를 빚는 토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토울은 손재주는 뛰어났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 늘 괴로워했습니다. 사람들은 토울의 도자기를 보며 아직 아버지 솜씨를 따라가려면 멀었구먼 하고 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토울은 가마에 불을 지필 용기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도자기를 부수고 흙을 던져버리며 주저앉기를 반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홀로 가마 앞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 토울에게 가람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가람은 토울이 실패한 도자기 조각들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토울은 또 비웃으러 왔는가 하는 마음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가람이 깨진 도자기 조각 하나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는 말했습니다. 자네의 도자기에서는 흙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아버님을 닮으려 애쓰지 않아도 이미 자네만의 살아있는 그릇을 빚고 있구먼. 이 깨진 조각들마저도 흙이 기뻐하며 내는 소리를 품고 있으니 말이야. 가람의 말은 꾸밈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느낀 바를 진솔하게 전했을 뿐이지요. 하지만 그 말은 토울의 마음에 그 어떤 칭찬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누군가 자신의 도자기에서 흙의 숨소리를 들어준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아버지의 도자기와 비교할 때 가람은 토울의 도자기 그 자체를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토울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밤새도록 흙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가마에서 나온 그의 도자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흉내낸 그릇이 아닌 오롯이 토울 자신만의 숨결이 담긴 투박하지만 힘있고 아름다운 그릇이었지요. 이것이 바로 말의 또 다른 힘입니다. 비난과 평가는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지만 진심이 담긴 인정과 따뜻한 격려는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내는 마법을 부립니다. 가람의 따뜻한 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는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오랫동안 서로 등을 돌리고 지내는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땅 문제로 시작된 다툼이 자존심 싸움으로 번져 원수처럼 지내고 있었지요. 두 집안 어른들은 길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서로에게 내 땅 내놔라, 이 도둑놈아, 내 놈이야말로 남의 것을 탐내는 놀부 신보지와 같은 험한 말을 퍼붓기 일쑤였습니다. 가람은 두 집안을 따로따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상대방의 험담을 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한쪽 집안 어른에게는 어르신, 제가 얼마 전에 건너편 집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르신께서 젊었을 적에 가뭄으로 힘들어할 때 몰래밭에 물을 대주셨던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그때의 고마움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없었지요. 반대편 집안 어른에게는 어르신께서 예전에 담가주신 장맛이 아직도 생각난다며 손맛이 참 좋으셨다고 하시더군요. 와 같이 실제로 들었을 법한 지난날의 좋은 기억들을 되살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감이 그럴 리가 있나 라며 손사래를 치던 두 어른도 가람이 전하는 말을 몇 번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했나? 그 사람도 나름대로 나를 좋게 생각하는 구석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싹 튼 것입니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가을 한 집안의 손주가 큰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읍내까지 가야 하는데 길이 험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른 집안 어른이 밤새 고민하다가 자신의 당나귀를 끌고 와서는 말없이 문 앞에 세워두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두 집안은 오랜 반목을 끝내고 예전처럼 정다운 이웃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차가운 말은 사람 사이에 얼음벽을 만들지만 따뜻한 말은 그 벽을 녹이고 그 사이에 꽃을 피우게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5번째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는 옛말보다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온 세상을 얻는 지혜임을 기억하라. 비단 천냥 빚뿐이겠습니까?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무너진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을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공기 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들은 누군가의 마음에 가닿아 지워지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그 그림이 아름다운 풍경화가 될지 아니면 잿빛의 폐허가 될지는 오롯이 말을 하는 우리의 손과 혀, 그리고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말을 할 때는 늘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감을 지니고 있는지, 그 말들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힐 가시가 될지 아니면 상처를 감싸주는 부드러운 약초가 될지를 말입니다. 말을 내뱉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해야만 하는 말인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온기를 주는가? 아니면 상처를 주는가? 그리고 이 말로 인해 더 나은 내일이 오는가? 이 3가지 물음에 모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을 입 밖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혀를 다스리는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같고 말을 아끼는 것은 복을 쌓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입에서는 늘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향기로운 말들이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 하나를 더 밝혀드릴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긴 이야기 들어주시어 고맙습니다.